광주동구청이 지난해 9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들이 시간만 끌다가 화정동 붕괴 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했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무책임한 쇼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시공된 콘크리트 품질 문제와 불법 제하도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남 서남권 4개 시군에 대해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됐고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문을 닫는 한편 고위험시설의 선제 검사도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선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야간 수색은 조금 전 8시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일주일째를 맞아서 아침부터 인력 205명과 수색견 등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건물 1층과 지하 1층의 잔재물 제거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안전 위험 때문에 크레인 쪽 상층과 지하층의 잔여물과 적재물을 치우는 작업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크레인 작업에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조립이 완료된 1,200톤 해체용 크레인 1호기를 이용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와이어 보강 작업에 필요한 지지대 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추가 투입된 1,200톤 크레인 2호기도 조립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에는 인접한 타워 크레인까지 포함해 모두 3대가 동원됩니다. 옹벽 안전 관리를 위한 계측 관리 시스템도 추가됐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풍속계도 건물 옥상에 설치를 끝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부터는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지난해 6월 학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7개월이 지나도록 절차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며 서울시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철거를 맡은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조사위는 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건물 해체 작업 관리에도 소홀했다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의 행정처분 요청 공문은 서울시청과 영등포구청에 전달됐지만 아직까지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처분은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행정처분하려면 먼저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솔기업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9월 말 청문 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처분 지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하청업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학동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책임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정동 참사가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신속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사고 때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시민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희생자 가족과 예비 입주자들은 무책임한 쇼에 불과하다며 모든 일을 수습한 뒤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를 찾은 정 회장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과한 뒤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과 입장문을 통해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어떠한 저거라도 꼭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회장직 사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데 따른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우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현대산업개발 수주사업 현장에서 계약 해지 추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회장은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정 회장의 사과와 사퇴 소식에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과 예비 입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쇼에 불과하고 가식에 불과합니다. 상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지. 정말 가증스럽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모든 법률상, 경영상 책임을 진 이후에 사퇴해야 하는 것이 응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지역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영구 퇴출과 정몽규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3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했던 업체 10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서류와 품질 관리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겨울철 콘크리트를 잘 굳게 하는 조광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시멘트와 모래 등의 배합 비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압축 강도와 파괴 하중 등을 측정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이 입건한 공사 관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공사부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남 서남권 4개 시군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됐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문을 닫는 한편 고위험 시설의 선제 검사도 강화됐습니다. 핀셋 방역 첫날 자영업자나 주민 모두 걱정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목포의 한 식당입니다. 테이블 한 곳에만 손님이 있고 나머지는 빈 좌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좀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주춤해버리잖아요. 인근 커피숍도 매장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은 올 게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좀 다른 사장님도 좀 숨을 죽일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가 급증했고 오미크론 변이도 확 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조치로 목포와 무안, 영암, 나주 등 4개의 시군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됐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PCR 검사는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PC방과 오락실은 음식물 섭취 금지에 더해 좌석 한 칸 뛰어앉기를 지켜야 하고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은 임시 휴관 조치됩니다. 가족, 지인 간 전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도 만남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첫날, 자영업자와 주민 모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C 정정입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고 발주 등 모든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원내대표와도 상의해 야당에 요청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복당 인사들과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통합 행보에 나섭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내일 복당 인사인 광주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30여 명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환영회를 겸한 간담회를 엽니다. 모레는 전남 지역을 돌며 복당 인사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세 결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남 출신의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전남 한평 출신의 김영식 신임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를 나와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식 신임 수석에 대해 개혁과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1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동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46명, 광산구 요양시설에서 9명이 발생하는 등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3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목포 61명, 무안 35명 등 16개 시군에서 166명이 확진돼 1일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광주에선 오후 6시까지 166명, 전남에선 8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는 걸로 나타나 영유아 가정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광주에서 채취한 호흡기 환자 표본 검체 146건 가운데 66건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은 콧물이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광주는 나홀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의 2021년 1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광주는 120.5로
세종을 포함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가 1년 8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매매 심리가 대부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건설 공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광주 지역 건설업체 20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9월 계약분 공사 현장에서 건설 공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광주 소재 업체 20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사 대장은 건설공사 시 공사 개요나 도급 금액 등 해당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미작성 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0%대를 유지하던 광주 전남 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광주와 전남 모두 2.6%로 급등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5%와 3.4%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민간기업 에너지 전문가 3명을 대학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캠텍은 유정준 SK-E&S 대표이사와 정현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김영근 LS일렉트릭 연구개발본부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학 사회이사 선임으로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 분야 국내 대표 기업들의 긴밀한 교육과 연구 협력,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반 구축 등이 기대됩니다.